화, 질투, 시기, 두려움, 슬픔,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감정임에 틀림없습니다. 왜 이러한 감정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자꾸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걸까요? 이러한 감정은 생존, 적응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우리 자신에게 알립니다. 화는 비록 그 순간에는 갈등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침해당한 너의 권리를 찾아라 하고 단서를 주고요.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화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나쁜 감정이라는 오해를 받습니다. 자, 화가 오해받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첫 번째는 화와 화의 표현을 구분해내야 됩니다. 자, 많은 경우 화를 내가 폭력적으로 표현하거나 화가 났을 때 욕을 하거나 이런 식의 표현 때문에 화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하지만 화와 화의 표현은 다릅니다. 자, 그럼 화를 건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 화가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화가 오해받는 이유는 화의 표현이 시간과 장소에 맞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토론장에서 상대가 말도 안 되는 근거와 거짓 증거로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우리가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화는 정당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 토론장에서 말을 하지 않고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서 상대방에게 이야기한다. 그럼 때가 늦은 거죠. 자,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앞에 앉은 친구가 나를 무시했다. 그랬을 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수업 중에 친구에게 화를 표현한다. 그러한 경우는 장소, 시간이 알맞지 않죠. 자, 세 번째는 방법입니다. 화는 폭력적인 화의 표현과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됩니다. 자, 실제로 화가 폭력으로 이어질 확률은 10% 정도라고 해요. 자, 언어적인 폭력이든 신체적인 폭력이든 많은 폭력이 화가 없이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화를 폭력적으로 표현하고 나면 나중에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리고 자기 존중감을 해치죠. 화를 폭력적으로 표현할 때 상대방을 해치거나 상대의 자기 존중감을 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화를 표현할 때 타인의 자기 존중감을 해치지 않으면서 내가 겪은 부당함을 알리고 바로잡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상대방의 반응입니다. 내가 화를 내는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아무리 건설적으로 화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화를 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 환경이라면 그 화는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화를 전달했는데도 상대방이 전혀 반응하지 않고 들어주지 않으면 화를 표현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잘못된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화를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화를 표현할 때 문제가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불평과 불만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화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남들한테 불평과 불만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말을 듣다가 너무 힘들거나 짜증이 나고 그래서 무시하거나 도망가려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또 내 마음을 몰라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면 또 화를 막 내게 되죠. 두 번째는 목소리를 크게 하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해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면 상대방은 오히려 거리감을 느끼고요. 나를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자, 세 번째, 이해 못한다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거죠. 나랑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넌 날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타인을 비판하면 같은 경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밀쳐버리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에는 공경에 빠지고
다시는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삐치는 거. 내가 화난 것을 이해받기 위해서 말을 안 하거나 피하거나 해서 상대방을 더욱 멀리 하는 거예요. 자, 이해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삐치면 정반대로 혼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던져내는 겁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상대방을 해하고 싶은 충동, 이런 게 가지는 거예요. 자, 협박성 메시지.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려는 협박성 메시지. 자, 애인에게 헤어지자고 협박하는 거, 부모님께 가출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 이러한 메시지들이 사실은 화를 표현할 때 공정하게 대우받고자 하는 그거를 오히려 불공정하게 대우받게 되는 결과를 낳는 잘못된 표현의 방법들입니다. 자, 7번째는 파국화예요. 다른 사람이 내 감정에 반응할 때까지 내 문제를 과장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었던 대학에 떨어졌으니 이제 내 인생 끝이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자, 8번째, 편가르기. 내가 이해받기 위해서 다 저 사람을 험담하고 이 사람이랑 계속 뒷담화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가선 이 사람 뒷담화를 계속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양쪽 편 모두로부터 내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도 됩니다. 그래서 편가르기도 잘못된 화해 표현 중에 하나다. 자, 그렇다면 건설적인 화해 표현을 위해서 핵심 요소들이 몇 가지 있다. 자, 건설적인 화해 표현을 위해서는 화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요소들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요. 반대로 이용하면 화를 건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간, 장소, 방법. 자,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내가 화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거기에 더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타인의 존재 가치, 즉 상대방의 자기 존중감을 훼손하지 않고 화를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 의료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화를 보듬는 10가지 방법을 제시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자, 화가 났을 때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자.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화가 나면 내가 화가 났구나 라고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화가 나면 대부분 화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화가 전하는 그 감정에 내가 실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폭력적인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억압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화가 나면 내가 화가 났구나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차분해진 다음에 화를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뚜렷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 자, 3번째는 운동하기. 자, 내가 너무 화가 났다 그러면 잠시 운동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체 활동을 하면 그 스트레스 상황을 다룰 수 있는 어떤 그 여지가 생긴다. 그리고 여러분의 두뇌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는 영역이 있고요. 아까 이성을 담당한 전전두엽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도록 여러 가지 그 신체적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자, 그리고 나만의 시간 갖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아이들이 화가 나서 막 이제 그 템퍼 텐트럼, 우리가 심리학 용어로는 지랄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이들이 갑자기 그렇게 막 울고 막 땡깡을 칠 때 타임아웃을 하죠. 자, 잠깐만 방에서 잠깐 혼자 있어라. 그리고 안전한 방에 이렇게 타임아웃 시간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타임아웃은 성인에게도 도움이 돼요.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자, 화가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럼 그 메시지를 어떻게 달성하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성의 힘을 빌리는 거죠.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보는 겁니다. 자, 6번째, 자신의 기분과 생각을 표현하기. 화가 나는 상황에서 나는으로 시작하는 말로 나의 기분과 생각을 표현해라 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자료를 올려가지고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성실하게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건 그 사람의 상대방을 비난하는 건데, 만약에 선생님 자료를 그렇게 혼란스러워서 자료를 그렇게 올려주셔서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라고 나는으로 시작하는 말로 나의 기분과 생각을 표현하라는 거죠. 자, 7번째,
원하는 오래 간직하지 않기. 자, 화나 다른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을 압도하도록 방치하면 씁쓸한 감정과 부당함에 대한 생각이 계속 사로잡혀 있기 쉽다. 자, 이 얘기는 자, 화에 대한 메시지를 듣지 않았을 때 오히려 화가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게 오랫동안 간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가 났을 때는 들어보고 경청하고 그 화가 전하는 메시지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긴장 완화를 위한 유머나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다. 단 냉소적인 유머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화가 났을 때 냉소적인 유머는 피하는 것이 좋다. 자, 이완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심호흡. 자, 화가 났을 때는 막 우리가 피가 대근육 쪽으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긴장이 되고 소화도 안 되고 막 이런데 이완을 이렇게 하면 다시 그런 피들이 내 머리로 그리고 소화기관으로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완을 하는 것이 화를 다루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10번째, 화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잦아지거나 후회스러운 상황을 자주 만들게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